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독서토론 시간이지만, 독서토론 지도사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토론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문학, 비문학, 자유도서 토론, 주제 토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은 이제 독서를 분리하고 토론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토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이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설득하는 말하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별할 때부터 대립되는 각 그리고 입장 설정을 우선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꼭 찬반의 입장으로 서야 되나요? 저는 중간이 좋아요 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선 포지션 자체가 중간이 되면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룰이 있는 그리고 링이 있고 규칙이 있는 하나의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규칙이 중요하죠. 형식. 그래서 형식이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목매다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규칙 속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쟁 구도에 집중해서 경쟁식 토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찬성 반대 찬반 토론 그리고 대립 토론 영어로 디베이트 이렇게 많이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TV로 봤을 때 정치인분들이나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전문가나 이제 정당들이 백분 토론 이런 데서 되게 날카롭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토론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들도 많은데 토론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또 진행자로서 토론을 이끌려면 기본적으로 주제, 논제, 발제를 해야 돼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크게 특징 4가지로 시의성, 공공성, 대립성, 중립성을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시의성은 현재 핫한 이슈, 뜨거운 이슈가 논쟁거리로 뜨겁고 이제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관심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성과 반대로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이 난, 이미 해결된 문제는 그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이렇게 어떤 입장을 옹호해봤자 야 이미 저쪽에서 심판이 저쪽에서 이겼다고 손을 들어줬어 라고 해서 게임 오버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이슈가 토론에 많이 이제 관심과 흥미 그리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 너무 개인적인 주제보다는 좀 사회적인 우리 같이 생각해볼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모두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주제가 더 다양한 자료를 모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립성은 우리가 찬성과 반대 아니면 긍정과 부정 같이 이렇게 대립된 각이 세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찾는 거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5가지 너무 흩어지면 그것 자체도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호 창더라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4번째는 중립성. 한쪽에 편견이 담은 수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딱 주제 자체가 이제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가 바람직하고 누군가가 이겨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주제를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토론 수업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사이트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어떤 극적인 이제 또 해로운 사이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트를 강압적으로 폐지,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냅둬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주제를 하기 싫어하고 그 사이트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 편견 자체가 담겨 있어서 그 옹호하는 그 입장의 학생들은 제1뽑기로 선정이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서로 이제 뭐 준비해서 어떤 반론에 가하고 그런 이렇게 경쟁의 의지, 스포츠로 따지면 경기에 임하는 나름의 스포츠 정신 자체가 이제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기 싫다 그러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주제 선정해야지 그 이후의 토론 진행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를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과거에 2018년쯤에 한참 가상화폐가 첫 이슈가 됐을 때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가려진, 구름에 가려진, 안개 속에 가려진 잘 모르는 시체였기 때문에 되게 거시적으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으면, 지금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뭐 투자의 목적이든지 이제 기술 활용의 목적이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성 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미 생겨버렸어. 엄청 강하게 생겨버렸으면 규제를 하냐 마냐의 논의가 이미 종결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의성 면에서 챙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정말 개인의 내가 저축을 하냐 마냐, 내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개인의 용돈 기록장 같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 그 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처럼 투기로 이용하고 여러 사람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회 혼란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립성 면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각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중립성. 그래서 찬성 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은데 반대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적다거나, 토론 주제 자체에 대해서 도박을 불러일으키는 가상화폐 규제해야 한다 라고 하면, 도박을 불러일으키라는 거 말 자체에서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둘 다, 찬성과 반대 둘 다 근거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 좀 중심 균형이 잡힌 이제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토론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같이 공유해 볼게요. 네,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도 한때 뜨거웠고, 지금도 계속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 법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날 학원을 모두 쉬어라 라고 하는 이유. 근데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반대쪽에서는 입시도가 없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진행될 수 있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죠. 네, 그리고 이제 발제법,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차시마다 알아보는데, 이번에는 토론 발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많이 이제 다루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가치 논제는 이게 좀 바람직하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가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을 따지는 것.
그리고 정책 논제는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비문학적으로 봤을 때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WHO에서 이거 질병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질병의 요소, 게임 중독이다,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다 아니다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건기구가 질병 요소로 이제 코드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왔었고, 그리고 가치 논제에서도 소설 홍길동 행동은 바람직하다. 가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책 논제에서 소년법이란 법, 이 정책을 폐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흥부전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놀부는 범죄자이든가 놀부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의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근거를 찾고 서로 사실을 확인해 보는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흥부전에서도 이제 박씨 거기 금은보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흥부에게 좋은 보상인가? 건강한 보상인가? 복권 같은 이제 그런 요소가 너무 가미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흥부가 자녀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먹고 재워주고 하지도 못한다.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다자녀에 대한. 그죠? 재밌는 요소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각 토론 내에서도 사실, 가치, 정책으로 나누어서 영향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